안녕하세요. 팩트코리아에서 매저먼트와 캘리브레이션 담당하고 있는 정우동입니다. 에이다스 온라인 오프라인 검증 및 로깅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의 아웃라인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전반부에서 데이터 계측과 관련되는 부분, 즉 스마트 로거와 캐나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차량에서 계측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파트리지 시스템즈의 이준하 대표가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검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페의 통상적인 유즈 케이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캐나페를 PC, 랩탑에 먼저 이런 식으로 인스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랩탑과 차량 내의 하드웨어, 각종 센서류, ECU, 네트워크 등을 연동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각종 센서와 ECU와 네트워크에서 들어오는 값들을 캐나페의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을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거와 같이 라이다의 포인트 클라우드, 그 다음에 스마트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각종 디텍션, 그리고 영상들을 이런 식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서 로깅 작업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페의 통상적인 유즈 케이스, 즉 랩탑 기반의 캐나페 로깅, 캐나페를 이용한 로깅과 그리고 스탠드얼론형 로거의 이 두 가지 요구사항이 결합돼서 나온 개념이 스마트 로고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캐나페 같은 경우에는 PC, 랩탑을 기반으로 구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완전 스탠드얼론형 로거의 기능은 갖고 있지 않으므로 스탠드얼론형 로거의 기능을 같이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를 보시면 캐나페가 있고요. 중간에는 스마트 로거, 그리고 하단에는 차량의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로고와 차량의 하드웨어가 연동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 로고와 캐나페를 다시 이렇게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들, 센서류, ECU, 그리고 각종 인터페이스를 설정해 주는 거, 그리고 매저먼트 컨피규레이션, 트리거 데피니션, 비주얼라이제이션 등등의 기능을 캐나페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설정된 값을 스마트 로거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스마트 로거가 스탠드얼론용으로 구동할 수 있게끔 캐나페를 통해서 컨피규레이션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페와 스마트 로고를 두 개를 연동해서 사용했을 때 실제 캐나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 중에서 레코딩의 기능을 스마트 로고로 이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레코딩 기능만 스마트 로고가 수행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 각종 비주얼라이제이션과 관련되는 것들은 캐나페가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설정을 마친 후에 만약에 스마트 로고가 스탠드얼론형으로 구동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면 이 캐나페와 스마트 로고의 연결을 끊어주시면 스마트 로고는 그대로 계속 작동을 하게 되고 원래의 컨피규레이션대로 저장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로거의 상태, 즉 얼마만큼의 저장 공간이 남았는지, 그리고 특정 시그널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등을 모바일 UI 환경을 와이파이를 통해서 모바일 UI 환경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저먼트, 그러니까 레코딩을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것들도 모바일 UI에서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얼론용으로 작동을 하는 스마트 로거에 다시 캐나페를 이용을 해서 랜상으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다시 스마트 로거에 어떠한 값들이 저장이 되고 있는지, 즉 캐나페 고유의 모니터링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장점은 캐나페를
다시 하드웨어에 연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스마트 로고와 하드웨어가 연동되어 있는 그대로 내비두고 스마트 로고에 캐나페를 연동시킬 수 있어서 바로바로 이 스탠드얼론 형태에서 바로 온라인 모니터링 모드로 전환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액티브 모드 그리고 스탠드얼론 모드가 있는데요. 인터액티브 모드는 캐나페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캐나페가 이 스마트 로고와 랜상으로 연동이 돼서 캐나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들을 모두 활용하는 경우를 인터액티브 모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탠드얼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로고가 스탠드얼론형으로 구동을 하면서 모바일 UI를 통해서 그 값을 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스마트 로고의 경우에는 총 3가지의 베리언트가 있는데요. VM8911, VP6400, VP7400이 있습니다. 그래서 VP6400 같은 경우에는 500MB/s까지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고요. VP7400의 경우에는 1GB/s까지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차량에서 스마트 로고 및 캐나페를 이용했을 때 결과적으로 나오는 부산물은 MDF 파일이고요. 이 MDF 파일을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준환 대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리지 시스템즈입니다. 저희는 2019년에 설립된 차량 클라우드 전문 기업입니다. 본 과정을 통해 데이터 취득 후에 데이터 관리 그리고 처리의 자동화를 위한 저희의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리지 시스템즈는 차량의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벡터의 카나페에서 취득된 데이터와 이제 대부분 호환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첫 번째로 카나페에서 데이터를 취득함과 동시에 수행되는 실시간 데이터 취득 현황 모니터링 기능, 그리고 취득된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나 어노테이션 컴퍼니들로 데이터를 업로드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자동화하는 기능, 그리고 업로드한 데이터를 전 세계, 그러니까 특히 원격지의 엔지니어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능, 그리고 힐이나 칠 장비에 데이터를 주입하는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기 위한 기능, 그리고 KPI를 계산하거나 관심 포인트를 자동으로 찾게 하기 위한 일련의 데이터 처리를 자동화해주는 기능,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파트리 시스템즈는 3가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데이터 관리 솔루션인 DHST입니다. DHST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방대한 크기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DEF입니다. DEF는 운전 환경을 100%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입니다. 취득 당시의 날씨, 그리고 도로 구분, 예를 들면 고속도로인지 도로인지 혹은 주거지인지 이런 도로 구분, 그리고 밤인지 낮인지 아니면 석영이 지는 환경인지 아니면 새벽인지 어, 혹은 지금 취득한 이 환경이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있는 진입로에서 취득한 데이터인지 좌회전하는 씬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회전인지 유턴인지 하는 운전 환경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DPPF는 빅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입니다. 데이터를 업로드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그리고 이벤트와 같은 관심점의 검색, 그리고 KPI 계산 파이프라인, 그리고 힐이나 스틸 자동화 등 여러 종류의 데이터 처리를 매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첫 번째로 보실 제품은 데이터 관리 솔루션인 DHST입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전 세계에서 효율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원본 데이터를 99% 이상 압축해서 원본 데이터를 가상화합니다. 이 제품은 방대한 양의 원본 데이터와 압축된 경량 데이터를 계층적으로 관리합니다. 힐이나 실 등과 같이 반드시 원본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이 많이 드는 원본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합니다. 모든 데이터는 다음 장에서 소개해드릴 데프를 이용해서 분석된 그런 데이터 취득 환경에 따라서 자동으로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이러한 분류 기능을 통해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필터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비 오는 날에 그리고 밤에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취득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모두 필터링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데이터를 리뷰할 때는 원본 데이터를 리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가상화된 압축 데이터가 스트리밍을 통해 웹 브라우저로 제공됩니다. 사이즈가 매우 작은 데이터를 스트리밍하기 때문에 딜레이 없이 매우 빠른 속도로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즈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 압축된 가상의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는 항상 트레이스 되기 때문에 가상 데이터를 리뷰하다가 원본 데이터가 만약에 지금 필요한 상황이면 언제든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경량화된 데이터를 리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로컬에 있는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베트남이든 어떤 나라에서든지 쉽게 스트리밍을 통해 취득된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DEF입니다. DEF는 Driving Environment Analysis Framework의 약자로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수집 현황을 감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현재까지 어떤 환경에서 총 몇 시간 동안 총 몇 킬로미터의 데이터를 수집했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취득된 데이터 수집 현황은 크게 날씨, 운전 전략, 도로 구분, 밤낮 구분, 도로의 경사도 이렇게 5가지 항목을 기반으로 요약됩니다. 자동 분석을 위해서 취득 당시의 GPS 좌표와 취득 당시의 시간을 기반으로 인터넷에 산재해 있는 많은 웹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100%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각각의 분석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씨입니다. 단순히 맑음, 비옴 등 이렇게 굵직굵직한 웨더 타입뿐만 아니라 흐림, 흐림, 약간 흐림, 매우 흐림, 혹은 어, 약간 비옴, 이렇게 좀 일반적인 그냥 비,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많이 오는 비, 이런 식으로 더욱 세분화된 날씨 분석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운전 전략입니다. 운전 전략은 운전자가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까지 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행위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운전자가 운행한 도로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날씨와 마찬가지로 100% 자동으로 분석됩니다. 예를 들어서 좌회전, 급격한 좌회전, 우회전, 유턴, 좌측으로 고속도로 진입, 우측으로 고속도로 진입 후에 고속도로의 병합, 로터리 진입 등 이런 다양한 운전 전략을 자동으로 분석해 줍니다. 세 번째 항목은 로드 타입에 따른 분류입니다. 내가 취득한 데이터가 하이웨이에서 취득한 데이터인지 아니면 도심에서 취득한 데이터인지 아니면 주거 지역에서 취득한 데이터인지를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도로의 속도 제한에 따라서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가령 100km, 시속 100km가 속도 제한인 도로는 고속도로로 분류할 수 있고, 시속 50km가 제한인 도로는 도심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가지 방식으로 로드 타입을 분류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은 데이 타입입니다. 데이터를 취득한 위치의 타임존에서 일출, 일몰 시간을 고려해서 밤낮을 구분합니다. 날씨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밤과 낮을 구분해 주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시간대별로 세분화해서 구분해 줍니다. 해의 위치는 페일세이프를 위해서 에이다스 카메라 개발과 그리고 검증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런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행한 도로의 고도 변화를 분석해서 도로의 경사도를 분석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피처 개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ADAS의 여러 피처들의 ODD를 정의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마이너스 15%의 경사부터 플러스 15%까지의 경사 분석이 가능합니다. 필요하다면 더욱 세분화하거나 분석 범위를 넓히는 것은 가능합니다. 모든 정보들은 실시간으로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돼서 현재까지 데이터 수집을 종합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몇 킬로미터를 취득했는지, 몇 시간 동안 했는지, 몇 개의 데이터
이제 셋이 취득되었는지, 이벤트가 몇 개 이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디서 지역별로 요약해서 어디서 내가 데이터를 취득했는지, 언제 취득했는지, 그리고 이건 운전 전략에 대한 이제 통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턴 라이트, 그러니까 우회전은 123번에 우회전을 했고, 좌회전은 107번에 좌회전을 했고, 그리고 고속도로 진입로가 오른쪽에 있는 C는 내가 51번 취득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레인지별로 이제 데이터 수집 현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화면은 날씨별로 내가 어떤 날씨에서 얼만큼 데이터를 취득했는지 거리, 시간별로 요약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 타입별로 데이인지 아니면 석양이실 때인지 아침인지 밤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리, 시간으로 요약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드 타입에 따라서 내가 램프, 그러니까 데이터를 진입하거나 진출하기 위한 그런 도로에서 취득한 경우, 그리고 도심, 그리고 고속도로 등 이런 어떤 환경, 어떤 도로에서 내가 데이터를 얼마큼 취득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데이터 처리를 위한 DPPF 프레임워크입니다. DPPF는 데이터 프로세싱 파이프라인 프레임워크의 약자로서 말 그대로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데이터 취득 후에 수많은 데이터 처리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한 데이터를 검증한다든지 KPI를 계산한다든지 이벤트와 같은 관심 지점을 찾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 처리를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한다면 굉장한 비용 낭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파트리지 시스템즈는 이런 수작업들을 완전 자동화하기 위해 DPPF라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DPPF는 효율적이고 매우 자동화된 데이터 처리를 위한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DPPF 플랫폼 위에서 여러 플러그인들을 로드하고 각 플러그인들을 자동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를 위한 모든 작업들이 플러그인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검증을 위한 작업들을 플러그인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고 KPI 계산 그리고 데이터 업로딩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플러그인으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모든 플러그인은 자동으로 DB와 연결되고 모든 플러그인은 각각의 이제 큐를 가지고 있어서 어, 이전 플러그인에서의 처리 결과를 임시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플러그인은 독립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하여 매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DPPF는 여러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는 데이터 취득 후에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로 업로드할 때 이 파이프라인을 구성한 실제 사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업로드만 할 뿐만 아니라 업로드함과 동시에 데이터를 검증하고 그리고 취득된 데이터에서 이벤트를 검출하고 이미지나 라이다 데이터를 압축해서 어노테이션 컴퍼니에 전송해서 공유하고 원본 데이터는 고객의 데이터 센터로 업로드하는 등 뭐 이런 여러 작업들을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구성해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일은 그냥 취득된 데이터가 포함된 하드디스크를 인제스트 스테이션에 이제 꼽는 것 이외에 데이터 검증, 이벤트 추출, 그리고 데이터를 압축해서 어노테이션 하는 컴퍼니에 이제 공유하는 그런 작업, 그리고 데이터 센터로 원본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이런 전 과정이 이제 자동화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DPPF에 다른 플러그인을 로딩시키면 DPPF를 여러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DPPF는 최대한의 자동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플러그인 로딩 과정 또한 자동화시켰습니다. 엔지니어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여러 DPPF의 그 플러그인들을 이제 로딩시키고 이렇게 수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제 간단한 설정 파일을 작성해서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전달하면 됩니다. 이 설정 파일은 세 분류로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헤더입니다. 어, 누구한테 이 설정 파일을 전달할 것인지, 그리고 이 설정 파일에서 이제 정의하고 있는 플러그인은 어떤 것인지, 이 플러그인들의 관계는 어떤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정의합니다.
만약에 IP 10번부터 50번까지는 인제스 스테이션으로 사용한다고 설정 파일을 써놓으면 웹서버는 이 설정 파일을 해당 PC에서, 그러니까 이 IP에 해당하는 PC에서 아이들 상태로 동작 중인 DPPF 인스턴스로 설정 파일을 전달합니다. 이제 이렇게 전달하면 DPPF는 설정 파일에 이제 정의되어 있는 플러그인들을 이 잡 레파지토리, 그러니까 플러그인 레지스트리로부터 이제 정의된 플러그인들을 자동으로 다운받고 동작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60번부터 100번까지의 PC는 KPI를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PC의 DPPF는 자동으로 이 KPI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플러그인들을 자동으로 다운받아서 동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이 플러그인들을 일일이 이제 로딩시키고 연결시키고 하는 과정 없이 간단한 설정 파일을 이용해서 이런 과정들을 이제 자동화시켰습니다. DPPF의 모든 동작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플러그인에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겼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DPPF는 하나의 인스턴스가 아닌 수백 개의 인스턴스를 동시에 병렬로 결합시켜서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의 프로세스를 병렬로 처리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하이엔드 PC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50개의 DPPF를 병렬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DPPF에 5개의 플러그인이 동작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이 플러그인들마다 각각 다른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시킬 수 있기 때문에 5개의 서버, 그리고 10개, 각각의 서버에서 10개의 프로세스, 그리고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5개의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250개의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각 DPPF는 다커 컨테이너에서 동작하고 쿠버네티스를 통해 굉장히 안정적으로 동작합니다. DPPF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높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퍼블릭 클라우드, 그러니까 AWS나 Azure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동작하고 사내 서버 아니면 뭐 랩탑이라든지 아주 작은 컴퓨테이션 파워를 가진 그런 디바이스에서도 동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릅니다. 데이터를 분산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적용 사례에서는 3시간 동안의 주행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약 1분 30초 가량의 이제 데이터 처리 시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그인들은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다음 프로젝트, 그러니까 지금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다음 프로젝트에서 수정 없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확장하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서 이제 5개의 서버를 쓰다가 내가 조금 더 빠른 이제 성능을 원한다라고 하면 뭐 1개의 서버 혹은 10개의 서버를 더 도입하면 훨씬 더 빠른 이제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플러그인은 하나의 개발 단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 그리고 KPI 계산, 뭐 업로딩, 그리고 뭐 이벤트 추출 이런 이제 단위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각 플러그인을 개발할 개발자나 외부 업체를 할당하고 그 과정을 감시하기에 매우 용이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DPPF를 적용한 사례를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업로드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그리고 KPI를 계산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그리고 힐이나 C를 오토메이션 시키기 위한 파이프라인들, 이런 것들을 현재까지 적용했습니다. 파트리지 시스템즈는 여러 빌트인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그리고 KPI와 같이 고객사마다 다른 요구사항이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을 위해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고객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인제스트 스테이션의 적용 이해입니다.
이 적용 예에서는 데이터를 읽기 위한 플러그인, 데이터를 검증하기 위한 플러그인, 취득된 데이터에서 이벤트를 검출하기 위한 플러그인, 그리고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한 플러그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계층적으로 관리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전 세계 엔지니어에게 비주얼라이제이션 시켜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압축된 데이터는 이제 경량 데이터 레파지토리로, 그리고 원본 데이터는 데이터 센터로 각각 업로드하기 위한 플러그인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KPI 계산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플러그인을 아래와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취득된 데이터를 읽고, 그리고 어노테이션된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데이터를 트랜스코딩해서 이제 프로세싱하기 되게 용이한, 이제 빠르게 프로세싱하기 굉장히 용이한 형태로 변환하고, 실제로 KPI를 계산하고, 그리고 KPI 리포트를 제너레이션 하는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성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클라우드에서 동작하고 있는 DPPF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수의 DPPF가 병렬로 KPI를 계산하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으로 KPI를 계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벤트 검출 또한 클라우드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검출을 위해서 사용자는 이런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검출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검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시그널만 모니터링하는 단일 시그널 이벤트, 그리고 여러 시그널을 조합해서 이제 이벤트를 검출하기 위한 다중 시그널 기반 이벤트, 그리고 시그널의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이벤트, 그리고 시그널의 추세를 기반으로 한 이벤트, 그리고 시그널의 여러 상태를 기반으로 한 이벤트, 그리고 다른 이벤트를 기반으로 추출되는 이벤트, 뭐 이런 10종류의 빌트인 플러그인이 제공됩니다. DPPF를 이용해서 힐이나 seal 또한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힐이나 seal을 수행할 그 데이터를 선택해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요청하면 그 이후에 수행되어야 할 그 데이터 다운로드, 그리고 힐이나 seal을 한 후에 새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관리는 모두 자동화됩니다. 만약에 seal을 수행을 하게 된다면 seal 또한 DPPF의 하나의 플러그인으로 개발해서 자동화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파트리지 시스템즈의 새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데이터에 접근 가능하게 해주는 하이어라키컬 데이터 스토리지, 그리고 운전 환경의 100% 자동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 취득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주는 DEF, 그리고 데이터 취득 후에 데이터 업로딩 파이프라인, 이벤트 검출 파이프라인, KPI 계산 파이프라인, 그리고 CD나 힐을 자동화해주기 위한 파이프라인 등 데이터 처리를 빠르게 수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서 제한된 DPPF, 이렇게 이제 새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데이터 처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품 데모와 함께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